안녕하세요. 적당한입니다. 데이터가 잘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 잘못 나오는 유형들하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이 잘못 나온 데이터도 이 정도는 됐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 타협 속에서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데이터로 제대로 된 논문이나 어떤 결과를 내서 더욱더 기분 좋게 가셨으면 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이제 BET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스 섭션을 통해서 우리가 N2 섭션이나 뭐 아르곤 섭션들을 하는데 그때 나온 데이터 중에서 일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흡착 곡선이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를 합니다. 데이터가 벌써 잘못 나왔다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했을 때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나마 흡착 곡선이 점점점 증가하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도 쭈글쭈글 우글우글 하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관한 걸 좀 아셔야 돼요. 예전 영상에도 보게 되면은 장비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처지는 곡선들 그리고 다시 올바르게 나오게 하는 그런 곡선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게 프리스페이스가 여기 보시면은 프리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이 프리스페이스가 원 프리스페이스와 콜드 프리스페이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원 프리스페이스와 콜드 프리스페이스의 부피비는 1대 3입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1대 한 4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피가 벌써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물결치듯이 데이터가 나온 현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거는 그거 조금 더 다릅니다. 네.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쭈글쭈글한 상황이죠. 예.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쁘게 나오지 않고 흔들흔들 하면서도 이렇게 데이터가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시료의 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뭘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포인트를 제가 한번 찍어보면은 흡착량이 0.2 세제곱센티미터 per g으로 나오게 돼요. 굉장히 흡착량이 적죠. 보통 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뭐 10 정도, 뭐 20 정도,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100, 200, 300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런 시료들은 시료 양이 뭐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데이터가 잘 나와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흡착량이 첫 번째 포인트가 한 0.2 정도로 나온 걸로 보니까 이거는 시료 양이 되게 부족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흡착이 진행이 되다가 살짝 밑으로 처지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이 뒤에 올라간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 N2 가스가 계속해서 LN2 안에서 흡착이 됩니다. 흡착이 되다가 그때 어느 정도 나 배불러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온 애들이 생겨요. 아니면 제대로 흡착이 안 되는 애들이 생겨갖고 지금처럼 곡선이 생기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우겨 넣으면은 얘가 이제 응축이 돼 버려서 그 안이 가스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액화된 상태로 남게 되는데 그때 급격하게 흡착 곡선이 위로 상승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처럼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럼 이런 시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얼마의 시료량을 넣냐면 0.0605를 넣었어요. 한 60mg 정도를 집어넣는데 이런 시료들은 시료량을 많이 넣으시면 돼요. 뭐 한 0.2g 많이 넣을 수 있다면 0.2g 또는 0. 뭐한 5g 이상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넣겠죠. 그러면은 많이 넣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6.7
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얘는 샘플 튜브 안쪽에 있는 데드볼륨을 줄여주기 위해서 필러 로드까지 다 집어넣은 상황이에요. 모든 옵션을 다 포함을 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거를 제대로 다시 좀 내고 싶어서 액체 질소에 아르곤 가스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액체 질소의 질소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리고 또 액체 아르곤에 아르곤으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액체 질소에 아르곤을 분석을 하면 이 데이터들이 좀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도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들이 없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아르곤의 액체 질소를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흡착 곡선이 나오는데 끝에 팡 하고 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로 쭉 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흡착량 또한 좀 낮게 나옵니다. 원래는 흡착량이 높게 나와야지 맞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보니까 높게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액체 질소에 아르곤 가스로 분석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처음에 흡착 곡선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듯하게 나오다가 팡 하고 튀어버리면 그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옵션을 다 넣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전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전처리를 하시고, 그때 전처리를 하실 때 열을 다시 가해 갖고 전처리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원래 이제 그 전처리를 했던 온도만큼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냥 RT 분위기에서 우리가 전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백큐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 있는 데만큼 한 꽤 많은 시간 동안 전처리를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흡착 곡선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때도 보니까 찌글찌글한데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런 데이터보다는 조금 덜 찌글찌글한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진짜 이건 극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흡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어. 근데 탈착이 될 때 흡착과 만나지 않아. 그죠? 이때 어떤 히스테리시스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슬릿 타입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실린더 타입으로 나오는 건지에 관한 것들이 0.5 부분이나 아니면은 한 0.5에서 6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나타나지 않고 0.5 이상에서 다시 위로 살짝 떴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는 솔직히 탈착으로서는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략적인 BT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BJH를 통해 갖고 우리가 봤을 때도 찌글찌글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그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포어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어 사이즈를 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디접션에 있어서의 우리 포어 사이즈는 더더욱이나 의미가 없겠죠. 네. 뭐가 나오는 듯 하는데 없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겨우겨우 이 시류를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뭐 어떤 다른 분석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뭐 셈이나 템이나 그런 분석들은 잘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어떤 가스를 흡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시료양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주셔야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재미나죠. 보시면은 흡착은 아주 잘 됐어. 지금 이렇게 볼게요. 진짜 리니어하게 되게 잘 올라갔죠. 이렇게 어떤 흡착 곡선은 되게 잘 됐는데, 중요한 건 탈착이에요. 탈착이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흡착보다 밑으로 쭉 내려가더니 2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아예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될 거는 흡착될 때 또 탈착될 때 전체적인 분석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프리뷰를 보게 되면 아이소썸
타블라 레프트를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쭉 나오다가 여기 맨 끝에 부분 P0 측정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얘가 몇 시간 동안 분석이 됐나요? 어느 순간 8시간이면 거의 끝날 상황이었어요. 8시간 반 정도면 끝날 상황이었는데 24시간까지나 갔습니다. 이거는 탈착이 될 때 문제점이 좀 생겼던 거예요. 뭐 전 처리가 잘못됐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흡착이 된 애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쭉 빠져나와야 되는데 찔끔찔끔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처리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뭔가가 얘가 쭉쭉쭉 빠져나와서 그 이하로 안 떨어지게끔 한 다음에 분석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뭐가 나와. 흡착이 될 때도 잘못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거를 보시게 되면 시료양도 0.25g, BT 값은 몇이 나왔냐? 55 정도. 55 정도 나왔는데 0.26g 정도 제가 넣었죠? 예, 0.26g. 근데 흡착이 굉장히 진행이 잘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 처리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전 처리를 다시 한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탈착도 흡착하고 거의 일직선으로 잘 만나게 됐죠. 살짝 밑으로 처지거나 살짝 위로 뜨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흡착과 탈착이 만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떤 데이터의 오차로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저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흡착도 아주 끝까지 볼게요. 이거 쭉 늘리면 흡착도 굉장히 잘 나왔죠. 한 6.7 나노 정도로 나왔고, 탈착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이렇게 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데이터가 거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포어 사이즈의 분포가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정도의 포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한번 꺾였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꺾였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진이나 그런 걸로 해서 피크핏을 하시게 되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살리는 방법이 지금처럼 다시 전처리를 하시면은 데이터가 잘 나올 수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밑으로 쳐졌던 것들이, 그리고 흡착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지금 탈착 부분에서 이렇게 쳐진 경우 다시 전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떤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흡착과 탈착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데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맨 끝에 부분. 릴레이티브 프레셔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그때 이제 0에서 1까지가 맥스예요. 미니멈 0에서 맥스는 1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 여기가 1인데 1을 살짝 벗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얘를 쭉 발을 늘려갖고 저 끝까지 가야 돼요. 원래 끝까지 가서 토탈 포 볼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니까 토탈 포 볼륨이 안 잡힙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더 이상 가질 않아요. 왜? 1까지가 최대니까. 근데 1이 넘어섰으니까 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다시 전처리를 하시고 뒷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좀 더 촘촘하게 쪼개셔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만들고 또 포인트를 없애는 거에 있어서는 제 영상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처럼 데이터가 잘 안 나온 경우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료량이 너무 적어서 잘못 나온 경우. 두 번째,
전처리가 잘못돼서 잘못 나온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맨 끝에 우리가 토탈 포 볼륨을 구할 수 있는 구간이 1을 지난 경우,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